자, 어쨌든 잘 먹고 잘 삽시다. 자, 오늘은 절대부등식의 네 번째 식,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조화 평균이라는 것도 다루었는데 그거는 형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그거 다루는 학교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정석엔 나옵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엔 나오는데 다른 학교에 잘 안 다뤄요. 자, A와 B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산술 평균이라는 것의 의미는 2분의 A 플러스 B를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평균. 더하고 나누기. 평균이죠. 그렇죠? 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루트 AB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산술 평균이라는 것과 기하 평균이라는 것에 관계가 있다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냐? 다음과 같은 관계래요. 무조건 2분의 A 플러스 B가 이상이래. 이상이래. 그렇대. 왜요?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빼기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근데 이거 빼기에서 뭐 구해져? 안 구해지죠. 그래서 뭔 짓을 하냐?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합니다. 자,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빼서 0보다 크면 0보다 그냥 둘이 하나가 큰 거야. 그래서 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A, B는 통분을 하면 4분의 4AB이기 때문에 뺐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잠깐만, 그럼 얘 어떻게 돼?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0 이상이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얘보다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A랑 B가 어떤 수든지 간에 무조건 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성립한대요. 뭐 어쩌라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 두 가지 아이디어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살짝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건 보통 이 관계를 이용해 어떠한 범위를 구하고자 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했죠. 첫 번째, 합을 제시해주고 곱의 최대를 물어봅니다. 이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줄여서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요.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A 더하기 B가 1이라고 합시다. 이런 숫자들은 뭐가 있어요? 2라고 하자. 기분 나쁘니까. 뭐가 있어요? 1 더하기 1도 있고요. 2 더하기 0은 안 돼요. A와 B가 0보다 크다는 게 전제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도 있겠고요. 4분의 7 더하기 4분의 1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지. 근데 그 애들에 대해서 곱을 보면 곱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얼마예요? 더해서 2가 되는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곱하면은 다 다른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애들 중에 누가 제일 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 2일 때 곱의 최대를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애들 중에 누가 제일 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알아. 어떻게? A 플러스 B는 뭐라고? 반드시 이 루트 AB 이상이 돼서 그런 고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B가 1 이하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잠깐만, 근데 내가 방금 1이 있네? AB는 무조건 1 이하래. 실제로 1보다 작아. 얘 빼고. 그럼 최대는 누구야? 네, 얘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AB의 최대를 뭘로 잡는다? 얘를 최대로 잡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합이 제시됐을 때 그걸로 곱의 최대를 묻는다 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면 어떤 AB에 대한 범위가 나오고 그 AB의 범위 중에 이 AB가 1 이하래. 그럼 당연히 그냥 최대는 1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 최대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해가요? 자, 두 번째, 곱하기를 제시하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대이죠. 이제 곱하기를 알렸어요. 곱하기
곱기하면 1 되는 숫자가 있대. 누구누구 있어요? 1과 1, 2와 2분의 1, 3과 3분의 1, 4분의 5와 5분의 4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애들에 대해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해달래. 자, 둘 더하면 얼마예요? 2. 둘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5. 둘 더하면 얼마예요? 3분의 10. 둘 더하면 젠장 2분의 41. 20분의 41 이런 식으로 써진단 말이야. 그치? 이 애들 중에 누가 제일 작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쓴 것만 보면 얘가 제일 작아 보이긴 해. 맞지? 그게 진짜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뭘 쓴다? 제를 쓴다고. AB, 그러니까 A 더하기 B라는 것은 반드시 2루트 AB 이상이죠. 근데 방금 AB가 얼마랬어? 1이라며. 그럼 2잖아.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B라는 게 2 이상이야.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얼마야? 2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구야? 여기 있네. 1 더하기 1하면 2 되잖아. 얘가 최소였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등호일 때의 값이 최대 또는 최소잖아. 그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 등호. 성립 조건이 무엇이냐? 언제? 등호 성립 조건이란 건 결국 이 등호는이 언제 되냐는 거고 그것은 이 증명 과정 중에 얘가 언제 0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4분의 A-B의 제곱이 언제 0이 되죠? 네, 그래서 A가 B일 때 곱의 최대가 되고 합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더해하는 애 또는 곱하는 애를 기준으로 그 둘이 같을 때 최대가 되는 또는 최소가 되는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이에요. 헌데 이 곱을 제시해준다는 말이 곱하기를 제시해주면 너무 많은 힌트를 주는 것 같나 봐. 그래서 문제를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제시하냐? 약분 가능한 형태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합의 최소를 물어봐요. 약분 가능한 형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러한 형태를 진짜 약분 가능한 형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둘 곱하면 어때요? 약분되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를 물어보냐는 거지.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 자, x에 대입해볼까요? 뭐 대입해요? 2 대입하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5. 3 대입하면 얼마예요? 3분의 10. 이런 애들이 써질 거 아니야. 그중에 누가 제일 작냐고. 1 더하기 1 하면 2가 돼서 얘가 내가 쓴 것 중에 제일 작긴 한데 그게 진짜야? 라고 했을 때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고 얘가 2가 되잖아. 그치?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은 2 이상이에요. 그쵸? 최소값 얼마라고? 2야. 그럼 그게 언제야? x와 x분의 1이 같을 때, 실제로 1 더하기 1일 때 2로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2 이상인데 그게 2거라고 지금 보이잖아. 그럼 얘가 최소인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약분되는 형태를 제시하면서 최소를 묻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합을 제시하고 곱의 최대를 묻거나 곱을 제시하고 합의 최소를 구하는 형태에서 문제를 제시하게 되고 근데 이게 어떻다? 너무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약분 가능한 형태를 제시하고 그걸 이용해 합의 최소를 묻기도 합니다. 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왜냐면 약분 가능하면 곱하기 했을 때 자동으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데 저러한 형태가 아니야. 약분되지도 않고 합을 제시하거나 곱을 제시하지 않았어. 그럼 걔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도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맞다는 가정하에 형태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예시를 들어보죠. 첫 번째, 378번. 이거 중요해요.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의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고사의 메인 중에 하나예요.
원의 방정식과 얘가 나올 때 얘가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았죠? 도형의 이동 원의 방정식 이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면 보통 산술기하 평균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채택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까지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원방이 제일 어렵겠죠. A, B, C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렸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의 최소를 물어요. 자, 내가 아까 말했지. 뭐라고 말했냐면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지 곱하기의 최소를 구하는 경우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단원인데? 바꾸라는 겁니다. 형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자, 잘 보세요. B 더하기 C를 한 덩어리로 보고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얘랑 얘랑 전개하면 1이고요. 얘랑 얘랑 전개하면 1이죠. 그 다음 얘랑 얘랑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B 더하기 C, B 더하기 C분의 A. 말했던 상황이 등장했죠. 나는 결국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고 등장. 약분되는 형태. 그쵸? 약분되는 형태의 합의 최소를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아, 이거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구나 라고. 왜 이러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할게요.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A분의 B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분의 A라는 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 이 루트 A분의 B 더하기 C 곱하기 B 더하기 C분의 A라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B 더하기 C와 B 더하기 C, A와 A가 약분되기 때문에 누가 돼요? 4. 즉, 이 식은 4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가 얼마야? 네, 4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풀면 돼요. 질문? 없어요? 384번. 공간이 모자라겠죠? A와 B가 0보다 크고 X는 A 더하기 B분의 2, Y는 B 더하기 A분의 2.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알파, 그때 A, B의 값을 베타와 감마라고 합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를 구하래. 합의 최소를 구하지만 곱이나 뭐가 제시된 게 있어요? 아니죠. 그럼 뭐 하라고? 일단 형태를 변화시켜서 반드시 곱하기가 제시되는 형태 아니면 약분 가능한 형태를 등장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면 걔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야. 알았죠? 자,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약간 짝꿍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네. 자,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 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4,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 자, 다 무슨 형태야? 다 약분되네, 맞지? 그렇죠? 그래서 각각 산술기하 평균 써줍니다. 이 루트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4. 이 둘에 대해서도 산술기하 평균. 이 루트 B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4. 이 루트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4B.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4, 3. 2 루트 4, 4. 2 루트 16, 8. 그래서 16이 됩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는 이하 16.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16이죠. 자, 근데 그때의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 했잖아.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산술기하 평균에서 둘이 같을 때. 자, 곱하는 애가 같은 거예요. 알았죠? 얘랑 얘가 같은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또 얘랑 얘가 같은 겁니다.
그걸 만족하는 A랑 B는 둘 다 뭐일 때? 루트 2일 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루트 2에 제곱하면, 그러니까 A 4제곱이 4인 거니까, 그치? A는 루트 2. B 4제곱이 4인 거니까 B는 루트 2.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래서 알파는 16이고요. 베타는 루트 2, 감마도 루트 2.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8. 이게 답이 됩니다. 아, 이거 뭐 하나 건드려야 되는데. 일단,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구한다. 자, 이거의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393번. 이 그림이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는데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그림. 이 그림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학교 불문하고 나와요. 다 기출 풀다 보면 이 그림 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오, 맞아. 훌륭하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이 2,3이라는 점을 지난대요. 그 말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1이다 라는 걸 얻어낸 상태죠.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곱의 최소를 구하래. 넓이는 2분의 1 AB잖아요. 맞죠?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뭔 말이지? 합이 제시됐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어도 곱의 최소를 구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한다면 걔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거나 형태를 바꿔야 한다. 그렇죠? 근데 뭐 산술기하 평균 단원이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이겠지,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은 합을 이용해서 곱의 최소를 구할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 일단 써보자. 뭐를? 산술기하 평균을. 자, 보세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1이라고 합이 제시됐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2루트 A분의 2 곱하기 B분의 3이라는 공식이 써집니다. 그쵸? 그러면 이 루트 AB분의 6은 1 이하죠. 맞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AB분의 24가 1 이하죠. 맞아요? 그럼 뭐야? 네, AB의 범위가 24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왔죠? 최소값. 그래서 2분의 1 AB의 최소는 네, 12가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알았죠?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근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이거야.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합이 제시됐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 곱이 제시됐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야. 그게 아니면 반드시 형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럼 이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온전히 풀릴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산술기하 평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함수 들어가죠. 내가 지금 따져봤거든? 오늘 함수를 일부분 하잖아? 토요일날 함수 끝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날 유리함수 끝납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무리함수 끝납니다. 잘하면 8월 첫째 주에 진도 끝납니다. 이것이 나의 계획. 자, 왜 그러냐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진짜 1시간 컷 낼 수 있어요. 양이 되게 적습니다. 양이 적어요.
여러분 센 기준으로 많아 보일 수 있는데 그 절반은 버릴 거예요. 절반은. 왜냐면 절반은 필요가 없어요. 내신 안 나옵니다. 유리식이요? 네, 유리식이랑 무리식은 내신 안 나와요. 나오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딱 그냥 교과서 정도만 해도 돼요. 진짜 안 어렵게 나옵니다. 순열 조합까지 하냐고? 그건 기말고사 때 하지. 아, 순열과 조합은 안 나오는 학교 없어요. 왜냐면은 중간고사 때 1학기 때 진도를 꽤 많이 빼놨기 때문에 2학기는 진도가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말했다시피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양이 좀 적어서. 그래서 오히려 1학기 때 저기 도영이 이동까지 나간 학교들은 이제 양이 좀 적어지는 거지 다른 학교들이 많아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쟤네들 이제 진도 다 나가잖아? 그럼 이제 맨날 자습만 시킬걸? 아마 이제 함수 중간에 끊길 겁니다. 그냥 적당한 거야.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대신 너희가 좀 적은 편이지. 왜냐면 함수 중간부터 끝까지니까 다른 애들은 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의여고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의여고랑 동해고 둘 다 이 짓을 했는데 아까 절대부등식이 우리 좀 증명하는 게 귀찮죠? 그래서 걔를 수행평가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선 시험에서 아예 빼요. 아예 뺍니다. 절대부등식, 즉 산술기하 평균까지도 뺐어요. 의여고는. 그래서 의여고는 그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부터, 예전이야, 2년 전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부터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까지를 시험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범위를 줄였습니다. 근데 동해고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 증명만 빼고 산술기하 평균부터 내는 식으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범위는 조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쟤네는 오히려 기말고사 범위가 되게 많아지니까. 그러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뭐 어쨌든 끝까지는 다 나갑니다. 못 나가는 학교는 없어요. 다른 학교가 좀 일찍 나가는 학교가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알았죠?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순열과 조합이라. 근데 이것도 말을 이렇게 하면은 좀 다른 게 순열과 조합이 어렵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안 내. 어렵게 안 내더라고, 요즘에. 순열과 조합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내는 학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니네가 알아서 쉬운 문제를 틀리긴 해. 진짜야. 진짜 그냥 센에 있는 문제를 틀려와. 서로 놀랍니다. 네가 이걸 틀렸다고? 제가 이걸 틀렸어요? 이렇게. 서로 놀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럼 보통 어려운 문제는 요리함수, 무리함수 파트 또는 함수 파트에서 끄집어 와서 내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래에는 좀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데 근데 말했다시피 순열과 조합은 안 어려운데 알아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 문제의 가장 큰 단점인데 내가 풀어서 답이 있는데 그게 그 답지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독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이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걸 선지에 써놔. 그러니까 친절한 오답은 뭐냐면 보기가 1, 2, 3, 4, 5야. 되게 친절한 겁니다. 잘못 고르면 그러니까 답이 7이 나오면 바꿀 수 있게끔 해줘. 근데 진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 친절한 오답, 그러니까 악독한 오답 나올 수 있는 걸 진짜 계산해서 써놨어. 답이 1, 2, 3, 4, 5가 아니라 10, 14, 25, 36, 144 이런 식으로 써놔서 답이 나오게끔 해놨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실제로 잘하던 친구였어. 나름 1, 2등급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던 친구였는데 시험을 봐왔더니 55점이 나온 거야. 1, 2등급 봤던 애가.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 봤는데 걔는 심지어 시험지에 찢어버렸대. 왜 찢어버렸냐면 다 풀었대. 못 푼 문제가 없었대. 근데 55점이 뜬 거야. 알고 봤더니 이런 식의 선지였고 하필 다 잘못 고른 거야. 재수가 없는 거죠. 재수가 없다. 그분 어느 학교였어요? 걔 효자고였어. 효자고가 문제를 그렇게 낼 수도 있지. 와. 근데 그래도 커서는 등급 컷은 꽤 낮았어요. 등급 컷이 그렇게 되면 등급 컷이 같이 낮아져서
괜찮긴 하다.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시험 난이도는 크게 막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쟤보다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하지. 시험지 찢어버린다는 게. 아 그런 건 니네 아직 안 찢어봐서 그래. 시험을 2번밖에 안 봤으니까 본인에 대한 그 기대치가 아직 적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열심히 했고 자기가 시험을 평소보다 잘 봤다고 느꼈는데 그때 이제 평소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면 멘탈이 갈리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어디 학교였더라? 아니다. 별일 다 있습니다. 진짜 시험 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게 이번에 어떤 학교, 그냥 딱히 말을 안 할게요. 어떤 학생이 그 10분 전에 종쳐 주나요? 5분 전에 종쳐 주나요? 학교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 학교는 5분 전에 보통 선생님이 말해줬대. 마킹하라고. 근데 하필 그 담당 선생님이 말 안 해준 거야. 얘는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까 1분 남았네? 마킹하다 끝났어요. 하다가. 박살났죠.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하네요. 왜 잘못이야? 그게 의무야? 아니, 근데 학교에서는 종을 올려주지. 학교에서는 종을 올려주고 그게 10분 종이었던 것 뿐이고. 그래서 5분 전에 선생님이 그냥 매너, 그러니까 일종의 도량 깊은 선생님들이 에이, 이 징그레 맞은 놈들, 야 조심해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그 주의를 안 해준 거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 시간은 본인이 확인한 겁니다. 망했지. 마킹 몇 개 안 했대. 그럼 학교는 대학교 갔어? 아직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애라면 정시를 할 거고 못하는 애라면 다른 고민을 하겠지. 다른 고민을 하겠지. 다른 고민이 아 근데 봐나 니네 지금 이제 생기부 작성했지? 그거 세특 같은 거 아직 확인 안 시켜줬죠? 그거 잘못하면은 남의 거 입력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이것도 말 안 했나? A란 친구랑 B란 친구가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애는 얘야. 얘는 전교권입니다. 성적이. 세특도 그럼 열심히 썼겠지. 뭐 이렇게 자기 전공이랑 관련시켜서 막 썼어. 근데 그 세특이 보통 연말에 많이 하니까 연말에 이제 입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확인을 한 거야. 니네 세특이었어 라고. 근데 얘 거랑 바뀌어 있는 거야. 얘는 그 과목 등급 따지면 얘는 1, 2등급 다는 애고 얘는 4, 5등급 다는 애. 그래서 얘는 심지어 미술 쪽 진로가 희망이었고 얘는 경찰이 희망이었어. 아예 다른 세특을 썼을 거 아니야. 얘는 심지어 세특을 안 쓴 애였어. 그냥 관심이 없었으니까. 얘는 얘 걸 얘가 가져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미안하다가 끝이었어. 안 바꿔줬어. 왜 말이 돼요? 말 돼. 그거는 선생님의 과오로 인해서. 맞아. 그래서 원래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이거 안 돼? 했더니 가능은 해 라고 말해. 근데 안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너 그럼 이거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어때? 라고 했는데 얘랑 이제 어머님이랑 결국 얘기하다가 만 게 찍히기 싫다. 그게 결론이었어. 그러면 이제 아니지 찍히면 만약 이 선생님 내년에 너 담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좋게 써줄까? 뭐가 더 안 좋을까? 판단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결국 얘는 그 생기부 맨 마지막에 이제 상담을 받았대. 이제 생기부 맨 마지막에 이제 어디 쓸지 고칠 거 있는지 다른 입시 상담가랑 상담할 수 있잖아. 근데 상담을 했는데 아 그거 잘못 써준 거 선생님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대. 그냥 자기가 잘못 쓴 거라고 하라고 했대. 왜냐면 만약에 얘가 잘못 쓴 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잘못 써줘서 그거를 그냥 무마시킨 거라고 한다면 이 다른 생기부마저 다 오염됐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버린대.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된대.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얘가 잘못 쓴 거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채점에는 이득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는 괜찮게 갔어요. 원래 자기가 목표로 하던데 중간에 진로가 살짝 바뀌어서 어쨌든 목표로 하던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썼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만약에 세특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잘 확인하세요. 근데 그거 확인해 줄 수 있게 해요? 기회를 줄 겁니다.
한 번 줄 거예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라고. 1학년 1학기 때는 안 되지. 말했잖아. 연말에 보통 기회 준다고. 연말에 기회 줍니다. 근데 안 주면 한번 졸라봐.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그때 방학 하루 전에 탐구 보고서 제출했는데 쌤이 그냥 일시했거든요. 들어간 거예요? 아, 모르지. 그건 학교 선생님에 따라 달라. 어차피 이게 연말까지 하는 거라서 괜찮을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빡쳤으면 안 해주는 거고 안 빡쳤으면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해서 눈치 보면서 살아. 좀 씁쓸한데 채점자가 너희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고 선생님이랑 척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그냥 괜히 척지지 말고 그러니까 좀 뭐 부탁할 때는 공손하게 그렇죠? 괜히 틱틱대지 말고 그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사람 이름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사람 이름이고요. 그냥 두 명의 사람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좀 달라요. a, b, x, y에 대해서 얘가 실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게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깔고 갑니다. 증명은 간단해요. 전개해서 빼면 됩니다. 전개해서 빼면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팔 아파. 자, 지는 게 이렇게 있죠. 그럼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a제곱 y제곱 되는데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당연히 0 이상. 절대분식의 증명은 기본적으로 제곱입니다. 알았죠? 제곱이 등장해야지 이게 증명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서술형 수행평가로 많이 출제될 텐데 잘 연습해 두세요. 알았죠? 수행평가 깎이면 타격 큰 거 다들 잘 알잖아. 그치? 이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면 너희들 수행평가가 40점이고 시험이 30점씩이라고 할게 만약에 그럼 여기서 3점 깎이는 거는 얘한테 10점 깎이는 거야. 알았죠? 되게 큰 거야. 시험 문제 90점 맞을 거 80점 수준 된다고. 수행평가 3점 때문에. 알았죠? 반영 잘 해야 돼요. 오케이? 잘 반영해야 돼요. 되게 커요. 수행평가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지필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는 거 조심해라. 증명이 수행평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bx가 ay일 때 라고 말합니다. 헌데 bx는 ay라고 잘 쓰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a분의 b는 x분의 y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즉 a분의 b랑 x분의 y라는 그 순서에 대한 비율 관계가 같을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하적 의미가 있어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원과 직선과의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가능해서 3개짜리가 돼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보통 묻지 않는데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g의 제곱 이상이라고 됩니다. 아까 얘가 원과 직선과의 관계라고 했죠? 얘는 구와 평면과의 관계라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 별로 배울 일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개짜리도 종종 나오고요. 헌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약간 가우스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네, 동해고는 안 나옵니다. 동해고는 안 나와요. 그런다고 안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알았죠? 왜냐면 간혹 편해지는 애가 있거든. 이거를 산술기하 대신 써서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는 두고요.
의여고는 학교마다 그 선생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학교들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의여고는 어떤 뭐 예전에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거 교육과정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안 나오게 했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교육과정이 아닌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얘가 교과서에 있긴 해. 교과서에 예제에 있습니다. 교과서 예제 뭐 증명하는 그런 거에 있는데 그래서 있으니까 내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래도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안 낼 거야 라는 선생님도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알았죠? 천천히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온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는 학교도 모의고사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모의고사는 모든 교과서의 공통 부분만 나옵니다. 모든 교과서의 공통 부분만. 수학은 이 교과서에 나오고 이 교과서에 안 나온다? 그럼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우스는 모의고사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와요. 얘도 모의고사에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온 적이 있었죠. 옛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단계에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요즘엔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걸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해볼게요. 398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 라는 애가 있을 때 3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근데 내가 아는 건 얘가 제시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저거밖에 쓸 게 없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하. 됐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x 더하기 y의 제곱 이상이라는 겁니다. 단 뭐?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했을 때. 왜냐면 3x 더하기 1 y라고 보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이잖아. 그게 a, x, b, y라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됐을 때 3x 더하기 y의 제곱은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3x, 1, y가 되도록 앞에 뭔가를 곱해줬을 때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이고요. 얘가 a잖아요. 그쵸? 그게 3x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3x 더하기 y라는 건 루트 10a와 마이너스 루트 10a. 왜냐면 지금 제곱이니까 뿔마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가 되고. 근데 얘랑 얘의 차가 얼마래? 이 10이래요. 그러므로 a가 얼마? 10.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이 풀이를 이용해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389번. 앞에 산술기 한데요. 자, 보세요. 코시슈바르츠 어떻게 쓰는지. 3x 더하기 5y가 10이죠. 맞아요? 맞나요?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에 공간을 잘못 잡았다.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범위를 구해달라 했죠. 근데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제곱이죠. 그래서 3x 더하기 5y보다 이하가 됩니다. 단 개수 맞춰줘야 됐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인식한 거냐면 루트 3x의 제곱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이라서 1 곱하기 루트 3x, 1 곱하기 루트 5y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 이하죠.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이. 그래서 루트 20이 내가 찾는 최대값이 됩니다. 2 루트 5죠. 산술기하 평균을 풀면은 풀이 2배 이상 길어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렵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를 염두에 둔 문제를 좀 쉽게 푸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알아두면 좀 괜찮습니다. 401번. 너무 떠들었네. x 플러스 y는 9라고 했을 때 기억. x 플러스 y
는 9라는 루트 x 플러스 y는 2루트 xy 이상이죠. 그래서 루트 xy가 뭐라고 써 있어요? 2분의 9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루트 xy가 2분의 9 이하죠.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 이하라고 써 있어? 4분의 9 이하라고 써 있죠. 그래서 땡 이렇게 됩니다. 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범위를 물어봤죠. 맞아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했을 때 x 더하기 y의 제곱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1 이상인 거니까 얘는 2분의 81 이상이다. 맞죠? 디귿. 아까 했죠?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라는 애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라는 애는 이하다보 x 더하기 y에다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한 것 이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2, 9, 18. 그러니까 루트 x 더하기 루트 y라는 애가 루트 18이랑 0 사이가 됩니다. 3루트 2라는 말이죠.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404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함수 나갑시다. 숑. 자, 여기 반지름 A, B, C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5, 1부터 5, 3까지 길이가 6이라 했으므로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6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넓이의 합의 최소예요. 그쵸?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 파이만 붙이면 되죠. 나 이거의 최소 구하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제곱 이상이라는 거죠. 그냥 이상이야? 아니요. 그럼 뭐 이상이야? 이거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했을 때 이상이 되죠.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6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상이라는 애가 얘가 뭐예요? 36 이상인 거죠. 그래서 6파이. 얘는 최소값이 6이라서 6파이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얘가 성립하려면 뭐여야 된다 했어요? 비율관계가 같아야 된댔죠? 1분의 A랑 2분의 B랑 1분의 C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A랑 C가 2분의 B니까 이렇게 슉 넘어가면 얘는 2분의 B 더하기 2B 더하기 2분의 C가 2분의 B가 즉 3B가 6인 거라서 B가 2가 되고요. A랑 C는 1이 됩니다. 그런 거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반지름의 합을 구해달라 했으니 답은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기억해달라는 거죠. 이때라는 말은 뭘 말해요? 등호 성립 조건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죠. 10분 쉬었다가 함수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너무 떠들었네.